23 헌나 5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 97조는 문헌상 피청구인의 회계검사 대상을 모든 국가기관이 포함될 수 있는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직무감찰의 경우 행정기관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권한은 연역, 내용상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과 병립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 97조가 정한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행 헌법 체계 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피청구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직무감찰사항을 정한 감사원법 24조 1호는 헌법 97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합헌적 법률 해석의 원칙상 이 조항이 정한 행정기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됩니다.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 관한 감사원법 24조 3항은 예시적, 확인적 규정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이 청구인 소속 공무원을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한 직무감찰에 해당하므로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합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감사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무감찰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재작년에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고 당시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했는데 선관위가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를 한 거잖아요. 이 결론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한마디로 이제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곳은 그 다른 여러 가지 부처들에 대한 감사 권한을 다 가지고 있죠. 네, 하지만은 독립된 헌법기관인 이제 선관위 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 권한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헌법기관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헌법상 권한을 분배하고 나누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원은 대통령이 관할하는 행정부에 있는 각각의 부처들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독립적인 헌법기관은 헌법기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감사 기능들을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 또한 이제 특별하게 이상한 것을 판단했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헌법상 분리된 기관이 각자의 다른 기관을 감찰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그런 구조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그럼 각각의 헌법기관들은 외부 감사를 다 안 받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각 헌법기관들은 독자적인 고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윤리와 감사 기관들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 헌법기관에 소위 말해서 사무를 책임지거나 혹은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의 임명 권한은 또 다른 헌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정무직에서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권력 분배와 헌법적인 권력 분배가 나눠져 있다는 것을 헌재가 확인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또 함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생각보다 법률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나와 있는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임의적인 마치 상위 기관처럼 직무감찰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이제 선거를 패배한 다음에 그 선거의 패배에 대한 분풀이로 혹은 선거 패배를 뒤덮기 위해서 혹은 지금처럼 부정선거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헌법기관을 공격하는 수단으로서 자신의 휘하에 있는 감사원의 감사 권한의 직무감찰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헌법기관 사이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들이 갈라져 있다는 것들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당연한 헌법상 기준을 보여주면서도 또 헌법기관 간의 그런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그래서 마지막 두 차례 변론 때 그 부정선거론을 얘기를 했다는 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지금 뭐 부정 채용 의혹과 부정 선거는 관련 없습니다. 부정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요. 그러니까 소위 그 헌법기관의 신뢰를 흔들고 그 헌법기관의 고유의 헌법적인 권능을 손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헌법기관의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명확하게 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거랑은 완전히 별개로 각각의 헌법기관의 자체적인 문제나 만약에 부정과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감사원의 감찰을 못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형사적인 문제가 있다면 형사적인 책임을 지거나 형사적인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기된 의혹이나 문제들, 특히 뭐 부정 채용 관련돼서는 또 선관위 차원에서 어떤 게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는 잘 밝히는 것은 또 자체적으로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이런 얘기를 했군요. 선관위의 부패 행위에 대한 성역을 인정하는 것으로 호도돼서는 안 된다. 자체 감찰의 실효성을 높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밖에서 보실 때는 자체 감찰로 되겠어? 이렇게도 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각각의 헌법기관의 권능 그리고 헌법기관에 대한 신뢰는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얼마나 엄정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관한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그건 있습니다. 각각의 헌법기관들이 마치 이제 독자적인 권력처럼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세습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것의 수장, 사무총장, 지금 예를 들어 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 갑자기 임명이 되기도 했잖아요. 선거를 관리하는 중대한 업무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소위 말하는 지휘권과 관리 감독 권한들에 대해서 임명으로서 교체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 말해서 성역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고려할 부분이 있는 것은 왜 선거관리위원회를 독자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분류를 했는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여러 가지 의사가 국가 권력의 형성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통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통로에 대해 가지고 특정한 정치 권력, 특정한 어떤 영향력이 작동하게 된다면 그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독자적인 헌법기관으로 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권한에 대해 가지고 중요한 영역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자의 그 헌법기관들의 내부적인 자정 혹은 문제점에 대한 스스로 시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부분들은 당연히 또 열심히 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 사건 그 내용은 뭐냐면 선관위 부정채용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직무감찰하겠다 하니까 선관위가 이건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어떻게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이 무슨 뭘 보려고 하느냐? 우린 대통령 밑이 아니다. 우리 밑이 아니다. 그런 이제 권한쟁의 심판했는데. 역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포함해서 행정부가 선거 관리라는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완전히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권한을 니네들 마음대로 직무감찰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이번에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국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선거를 보면서 결정을 보면서 그렇다면은 윤석열이 선관위에 부정선거 때문에 군인을 보낸 거죠. 이거는 뭐 얄짤없겠구나. 얄짤없죠. 직무 감찰한다는 것도 위헌이라고 했는데 군인을 보냈으니까 이거는 뭐 볼 것도 없는. 그래서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다 행정기관 같아도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구로 맞습니다. 행정부 수관, 대통령 밑에 있는 기관이 아니야 이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헌재가 분명히 한 거 아닙니까? 헌재에서 그리고 또 보니까 자기들끼리 그런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워낙 엄중한 사안이니 만장일치로만 진행하자라고 한 것 같아요. 말씀해 보십시오.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요? 아니 지금까지 보면은 공장장께서는 무슨 말씀하셔도 되고 증인을 채택하고 또 기타 일정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들어보면 다 평인을 거쳐서 만장일치의 조건대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지금까지 탄핵 심판의 현재까지의 변론 종결 때까지는 그것은 문영배 재판장이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8명 평일을 거쳐서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다. 증인 채택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고 다 같이 동의할 수 있는 선상에서 모든 일을 진행하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탄핵 심판도 결국은 8명이 만장일치로 인용을 하거나 기각을 하거나. 기각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8명 만장일치의 기각이라는. 하여튼 그런 조건 하에서만 결론이 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 스플릿 디시전 이건 안 나올 것 같다.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